제 나이 올해 70세십니다. 평생을 한빛 건설이라는 작은 회사를 일궈 수많은 건축물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 삶은 단순했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집을 짓고 싶었을 뿐이지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제가 제법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동아들인 이준혁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들뜬 설렘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도 훈훈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 드디어 짝을 만났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상대는 누구니? 아들은 상대가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건축사무소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한서영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제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건축사무소를 열었고 그곳에서 차근차근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대견한 마음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되었니? 준혁이는 작년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밤샘 작업을 하다가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고생하며 사랑을 키웠다는 말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준혁아,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제 말에 아들은 약간 불만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서로에 대해 충분히 잘 알아요. 제 아들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의 기우일까요? 그래, 아버지가 너무 조심스러웠나 보다. 그럼 언제 한번 만나볼까? 네, 다음 주말에 서영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뻐해야 하는데 왜 이리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며칠 후 아들 준혁이와 예비 며느리 서영이를 만났습니다. 한서영, 그녀는 분명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대하는 태도와 저를 대하는 태도에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영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왠지 모를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까요? 식사 내내 저는 그녀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준혁이에게는 다정한 미소를 보였지만 제게는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서영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준혁이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제 말에 준혁이는 살짝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충분히 생각했어요. 서영이는 순간 굳어진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서로 정말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왜 이리 서두르는 걸까요? 혹시 우리 준혁이의 재산만을 보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고민에 잠겼습니다. 한서영의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변장을 해서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일 수도 있었지만 이것만이 제 아들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이자 회사 이사인 박 이사를 불렀습니다. 박 이사,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잠시 회사를 떠나야 할 것 같네. 박 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준혁이 결혼 문제 때문이야. 내가 직접 예비 며느리를 시험해 봐야겠네. 박 이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은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아들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사실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다.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모든 연락을 끊고 은둔 생활을 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이사,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저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고 흰머리 가발을 썼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히고 걸음걸이도 느리고 무겁게 바꿨습니다. 박 이사는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회장님, 이제는 정말 70대 노인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짜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김만수 75세. 제 새로운 이름과 나이였습니다. 회장님 김동수에서 김만수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이사가 물었습니다. 난 이제부터 경비원으로 일할 거야. 준혁이가 살고 있는 청담동 빌라에. 저는 며칠 동안 경비원 일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김만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경비원 교육을 맡은 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주차장 순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굽은 허리로 천천히 걸어가며 주차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덧 저는 저의 새로운 정체성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준혁이에게는 제가 해외로 떠났다는 거짓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박 이사는 준혁이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곧 결혼 준비에 바빠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회장님, 준혁 씨가 결혼 준비에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박 이사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계획을 실행하기에 오히려 좋은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준혁이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언제쯤 준혁이와 서영이의 모습이 보일까? 제가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일상이 어색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준혁이의 차가 주차된 곳을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싶어서였죠. 아들아, 내 아버지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트 정문 근처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 언제 이렇게 먼지가 쌓인 거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서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말을 걸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 좀 도와주겠소?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이 쓰레기 좀 버려주면 안 되겠소? 서영이는 제 말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곧 저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저 아가씨,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뭐예요? 저 지금 짐도 많은데 바빠요. 죄송하지만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대로 놓칠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제발요. 부탁이요. 금방 끝나요. 서영이는 마지못해 제게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아, 정말. 알겠어요. 어디 버리면 돼요? 그녀는 제가 건넨 쓰레기 봉투를 받아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휴, 냄새나네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온 그녀의 말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됐죠? 이제 그만 가보세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준혁이의 반려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비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CCTV 모니터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일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그때 CCTV에 준혁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퇴근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서영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정한 연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전 서영이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앞에서와 저를 대하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구나.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입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혁이와 서영이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일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혁이는 밝은 표정으로 주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은 양반도 조심해요. 준혁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영이는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준혁이의 팔짱을 낀 채 주변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웃들의 인사에도 제 존재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분명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서영이는 과연 그와 어울리는 사람일까?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비실에서 평소처럼 CC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한서영이었습니다. 아저씨, 저 502호 사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불을 떨어뜨렸어요. 이불 좀 갖다 주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불을 갖다 달라고요? 죄송하지만 경비가 그런 일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경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월급 받아먹어요? 저는 이렇게 무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경비도 엄연한 직업입니다. 됐고요. 그냥 이불 좀 갖다 주세요. 그것도 못해요? 서영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이불 하나 못 갖다 줘? 정말 쓸모없네요. 그녀는 전화를 쾅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이 제 아들의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일을 준혁이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장한 경비원이라는 것을 밝힐 순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서영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경비원으로 일한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영이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오늘 목격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혁이가 3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2시경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영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경비실을 나와 들키지 않게 조심하며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준혁이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충격을 받은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복도 구석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약 2시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영이와 그 남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둘은 서로 친밀한 듯 팔짱을 끼고 있었고 서영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준혁이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제 존재도 모른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경비실로 돌아와 CCTV를 확인해 보니 그들이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고 서영이는 그 남자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주의 깊게 서영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준혁이가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남자가 아파트에 드나들었고 때로는 늦은 밤에 들어와 새벽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차 안에서 입 맞추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서영이는 준혁이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활기차고 열정적인 모습이었죠. 매번 그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말이죠. 준혁이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장한 아버지라고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내일 준혁이를 만나 모든 걸 말해야겠어.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겠지.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한 날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는 초조했습니다. 오후 6시경 드디어 준혁이의 차가 보였습니다. 서영이도 함께였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중얼거리며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준혁이가 차에서 내리려는 찰나 제가 다가갔습니다. 준혁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준혁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영 씨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서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데요? 바쁜데 빨리 말씀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준혁 씨 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준혁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준혁이의 집에 도착하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인가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준혁 씨, 서영이 씨.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서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영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의 표정이 굳어졌고 서영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라도 있나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서영이는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본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서영이가 낯선 남자와 집에 들어가는 모습, 늦은 밤 함께 나오는 모습, 차 안에서 입 맞추는 장면까지. 준혁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영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준혁 씨. 믿지 마세요. 그럼 설명해봐. 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거야?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친구예요. 그냥 친구라고. 친구와 입을 맞추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고. 준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준혁 씨, 전부 거짓말이에요. 날 믿어요. 서영이는 준혁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준혁이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넌 날 배신했어. 이제 끝이야. 준혁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영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넌 내 신뢰를 저버렸어. 나가. 서영이는 흐느끼며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 씨,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다. 준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아버지?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숨어서. 준혁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어쩜 이럴 수가. 우리 부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체온이 참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널 위해서였다, 아들아. 너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서영이를 만났을 때의 의구심, 경비원으로 변장한 이유, 그리고 그동안 본 것들. 준혁이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아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와 후배로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마음은 홀가분했지만 한편으로는 준혁이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생각보다 강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전 괜찮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그리고 우리 부자의 새로운 시작. 이렇게 저의 모험은 끝이 났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준혁이와 헤어진 후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준혁이와 마주치는 것이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한편 준혁이의 건축사무소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한빛건설에서 준혁이의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순전히 비즈니스적 결정이었습니다. 준혁이의 회사가 가진 뛰어난 기술력과 우리 회사의 자본력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준혁이가 통합회사의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아들이지만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더욱 기쁜 것은 준혁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로 우연히 건축재능기부 봉사활동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민지 씨는 서영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였죠. 준혁이와 함께 있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 진심이 느껴집니다. 얼마 전 준혁이가 저에게 민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구나. 지금 두 사람은 행복한 연애 중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라 따뜻해집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일이 다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부자는 더욱 가까워졌고 준혁이는 진정한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노력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